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바꿔가는 환상감자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을 많이 찾아가지 못해 아쉬웠는데요. 4월에 야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다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SCHD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SCHD가 올해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SCHD, SPLG, QQQM의 토탈 리턴을 비교해보면 SCHD는 1.9%, SPLG는 6.9%, QQQM은 5.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탈 리턴은 배당금을 포함한 투자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이 작년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를 단 빅테크가 여전히 시장을 리딩하고 있으며 시장의 우려와 고평가적인 시선이 있지만 올해의 나스닥과 S&P는 벌써 5%, 6%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에 반해 SCHD는 1.9%의 수익률이죠. 저조합니다. 잠깐 8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77달러로 복귀했습니다. 좀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자면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SCHD는 배당금을 더하고도 마이너스 0.1%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못한 수익률이죠. 상황이 이렇다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SCHD를 보유해야 할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합니다. 누구나 알죠. 그런데 반대로 행동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식당에서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모두가 환호할 때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즉 비쌀 때 매수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후회하며 매도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할 때 모아가지 않고 파티, 폭죽이 다 터지고 잔해와 쓰레기만 바닥에 즐비할 때 들어갑니다. 우리는 약세일 때 모아야 합니다. 최근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올라가지만 분명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 채권금리가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어 현재는 4.663%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회복세가 채권 가격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채권만 사면 4.6%의 수익을 얻는다고? 이러면 채권 사지 굳이 배당주를 살 필요가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질 겁니다. 마치 작년 10월처럼요. 작년 10월 말 대표 월 배당주인 리얼티 인컴은 46.22달러까지 떨어졌고 같은 시기에 배당 ETF인 SCHD는 6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TLT도 비슷한 흐름이고요. 이렇듯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슈드의 올해의 수익률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세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의 약함을 나중의 강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가 외면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종목을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금 시세가 역대 최고가입니다. 금으로 수익을 낸 사람들은 금 가격이 약세일 때 산 사람이고 수익은 오를 때까지 투자하고 보유한 결과입니다. 다들 외면할 때 투자했고 수익을 얻은 겁니다. 저 또한 비중이 적긴 하지만 제 연금저축펀드와 아내 연금저축펀드에서 각각 금을 투자했고 지금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비명이 들리고 회의론이 팽배할 때 대중과 정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약세장을 이용해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든든한 주식을 모아야 합니다. SCHD도 실망스러울 때가 분명 있습니다. 작년도 지금도 분명 실망스러운 포인트를 지나는 중입니다. 슈드가 장기적인 우상향인 건 알아도 단기적인 포모를 방어할 만한 해치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을 위해 지금과 같은 골디락스인지 스태그플레이션인지 모를 지점에서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중이 중요합니다. 저는 SCHD와 QQQM을 섞고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SCHD를 모으고 AI의 수혜를 얻기 위해 빅테크의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 QQQM도 같이 투자하는 거죠. 비중은 조금씩 바뀌거나 비중 종목이 변할 수는 있으나 하나의 종목에 몰빵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적립식으로 지금 홀로 약세를 겪고 있는 종목이나 ETF에 투자하세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세장에 투자한 그 행동만으로 트래킹을 하고 시세의 흐름을 읽는 공부가 됩니다. 세 번째, 적은 종목으로 투자를 하세요. 종목 수를 크게 늘리지 말고 10종목, 최대 15종목 이내에서 투자처를 집중하세요. 저는 현재 연금 계좌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18개지만 카테고리로 합치면 15개 미만입니다. 공부하시면서 시야를 넓혀가세요. 만약
혼자 공부가 힘드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만든 네이버 카페가 있으니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입은 물론 무료고요.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 맥락을 알아가는 단계를 제가 공부하면서 쌓은 지식이나 경험들을 차근차근 올리고 있으니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요약하면 몰빵 대신 비중으로 투자하시고 약세장의 종목들을 적립하시고요. 적은 종목에 투자하기를 지키세요. 이러면 여러분의 자산은 서서히 하락을 멈추고 성장할 것입니다. 꼭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노력은 당장 나오지 않고 2년 뒤, 3년 뒤에 나옵니다. 오늘 심고 내일 따먹을 수 있는 나무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